지금 보면은 8페이지 갈게요. 도형의 1-2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이제 도형의 기본 요소. 도형의 기본 요소는 세 가지. 점, 선, 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점이 여러 가지 점이 계속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그런데 이 선이 그냥 직선 아니라 곡선도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이 뭐야 이거 책이 점이 지금 무수히 많은 애들이 모여서 직선도 될 수 있지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곡선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선들이 모여서 직선들이 무수히 많이 모으면 이렇게 평면을 하나 이루고요. 곡선들이 여러 개 막 줄을 지어서 막 만들었어 여러 개 만들면 이렇게 곡면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X 퀴즈에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지. 점이 연속적으로 만났을 때 직선이 됩니다. 모든 애들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항상 곡면이 된다. 아니지, 이렇게 평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선면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그런데 곡면도 있고 직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곡선도 있고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 할 거예요. 자, 평면 도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체 도형은 뭔지 알지, 얘들아? 정말 직육면체, 원기둥, 구와 같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도형의 기본 3요소가 점선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얘네들은 다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점과 교선을 가는데 진짜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숨어져 있거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교점이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교점이야.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났을 때도 교점이 생기고요. 면하고 선이 만났을 때도 이렇게 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과 선, 선과 면에서 생기는 선. 이게 바로 우리는 점, 이거를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선이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요.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났을 때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난다거나 이 면과 이쪽에 이 면이 만난다거나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인데 막 보통 이제 평면 도형에 갔다가 아니다. 뭐 이렇게 사각기둥 갖다 놨어.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꼭지점의 개수 구하시면 돼요. 그럼 8개 나오죠. 그런데 교선의 개수 구하세요 하면 모서리 개수 구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냈다 평면 도형을 갖다 놓고 교선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교선을 모서리 개수를 세는 사람들인데 절대 안 돼요. 교선이라는 거는 면과 면이 만나야 돼. 얘는 면이 지금 하나야. 그럼 얘는 교선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랑 같고요.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 개수랑 같다. 이거 기억하시면 이제 문제 풀 때 편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반직선, 선분. 이거를 어려워하는 거 아는데 조금만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싫어해서 그래. 알았지? 자, 보면은 일단은 직선이라는 건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이 세상에 이 두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은 더럽게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직선, 반직선, 선분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시는데 알아야 하는데 진짜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직선이라는 거는 직선을 끝까지 가야 돼. 다 지나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으로 기준을 잡고 가볼게요. 얘가 점 A고 얘가 점 B예요. 그런데 직선 AB예요 라고 하면 직선 AB는 A와 B를 모두 지나쳐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뻗어나가? 그래서 기호도 자 얘가 지나쳐가. 그럼 얘의 기호도 뭐야? 방향이 계속 뻗어나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반직선으로 갈 거예요. 근데 반직선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가 뭐냐? 시방, 요 아니에요. 시방, 시작점과 방향. 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잘 기억하지. 뭐라고? 시방. 어디서 출발했는지 시작점. 그럼 너 어디로 갈 거야? 방향. 이 C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또 점 A와 점 B로 갈게요. 또 점 A와 점 B를 갈 건데 반만 직선이잖아. 말 그대로 반만 직선이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끊겨 있는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럼 여긴 끊겨 있고 여긴 쭉 가니까 기호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출발했어? A에서 출발했어. 이게 시작점이야. 어느 쪽으로 갈 건데? B 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화살표 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반직선 BA 가볼게요. 반직선 BA는 B에서 출발한 거야. 그리고 A를 지나치는 거지. 반대다. 그러니까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호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출발했어? 나 B. 어디로 갈 건데? A.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얘네 둘은 절대 같지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반직선이 이건 이따 얘기해 주겠다. 일단은 반직선 AB, 반직선 BA의 이 차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제 선분 갈게요. 말 그대로 선분은 다 끊겨 있는 거예요. A에 시작해서 B 끝나는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기호도 똑같아. 화살표가 없지. 왜? 난 A에서 B까지밖에 없거든. 이게 바로 기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 반직선, 선분 여기까지 지금 기호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반직선 봐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야? 반만 직선이네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뭐다? C방이다. 자, 얘는 뭐다? 시작점. 얘는 뭐다? 방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조금만 해줄게요. 잠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점들이 있고요. 이때 반직선 BA랑 반직선 BC가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자, 반직선이 같을 조건 먼저 갈게요. 여러분들 반직선이 같으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만족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C방,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반직선은 무조건 여기 앞에만 봐. 앞에 봤을 때 똑같아? 그럼 무조건 같다? 아니, 방향이 같은지 봐야 돼요. BA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잖아. 그지? 근데 BC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가잖아. 같니? 안 같지. 그럼 얘네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네가 같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뭐가 달라서야? 방향이 달라서. 방향이 같지 않다. 왜?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반직선 AB랑 반직선 BC랑 같을까? 반직선 AB는요.
A에서 시작해서 쭉 지나치는 애예요. 그럼 반직선 BC는요? B에서 시작해서 쭉 가는 애예요. 다르죠? 이만큼은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은 같아. 가는 방향은 똑같지만 얘네가 같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시작점이 달라서. C방에 C가 달라서. 시작점이 같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나 너무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거 하나 나 너무 글씨 잘 쓰지 않았니? 미안. 그래서 아무튼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지 반직선은 같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필기를 했어야 되는데 준우랑 정민이랑 애들 다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갈 거예요. 라이트 센에서 10쪽입니다. 자, 우리가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말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가 준우고 여기가 정민이가 있어. 준우와 정민이 사이의 거리 좀 재줄래 진서야? 라고 했어. 그랬더니 진서가 괜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가. 거리를 쟀지. 선생님이 준우와 정민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해서 나는 쫙 여기를 구했어.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수학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최단 거리인 직선 거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면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가 바로 점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이제 또 보시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되는데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A와 B의 중점, 바로 A와 B를 반으로 나눠주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바로 우리는 중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M이랑 BM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AB의 2분의 1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괜찮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되고 3등분점도 마찬가지예요. M과 N이 A와 B의 3등분점이래. 그럼 하나, 둘, 셋 3등분을 해야 되고 AM이랑 MN이랑 MB랑 길이가 같을 것이고 또 하나 AN이라는 거는 전체 AB의 몇 분의 몇이야? 하나, 둘, 셋, 3분의 몇이다? 2다. 누가? AN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페이지에 이제 25번 같은 경우를 보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직선 거리 8cm 읽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C와 D 사이의 거리 읽어주세요. 선분 CD의 길이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풀면 여기는 좀 어렵지 않죠? 쉬워요. 갈게요. 각 A, O, B 알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각이라는 거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뭐냐면 두 반직선 OA와 OB가 이루어진 도형. 얘를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은 AOB. 여기가 가운데 오게 읽는 거 알죠? 각 BOA. 기호는 각의 기호 이겁니다. AOB랑 각 BOA. 어떤 점? 둘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로 얘가 각 A랑 같다. 이것까지 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AOB의 크기는요. 얘가 사실은 이 반직선 OA에서 OB가 OA에 포개어져 있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이제 회전한 양을 우리가 바로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한 양.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각의 분류. 초등학교 다 배웠죠. 둔각, 직각, 예각. 그리고 평각까지. 평각은 180도. 그러니까 두 반직선이 이렇게 O, B, A. 이게 몇 도야? 180도야. 이걸 평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된다? 90도야. 괜찮죠? 90도,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은 예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너무 쉬워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선생님이 대표형을 풀어주면서. 자, 막꼭지각의 크기 할게요.
자, 보시면 막꼭지각. 바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생기는 네 개의 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얘네들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교점이 아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그 네 개의 각을 뭐라고 한다? 교각이라고 한다. 근데 이 교각들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들이 있습니다. 나비 모양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얘네를 막꼭지각이라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각, 얘네를 뭐라고요? 막꼭지각이라고 해요. 얘네 막꼭지각의 크기는요, 항상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를 여기를 동그라미로 갈게요. 별하고 동그라미하고 더하면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동그라미예요. 그럼 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죠. 180도니까. 평각이니까. 그럼 마주보는 각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꼭지각의 성질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막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다 필기할 게 있어요. 자, 우리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막꼭지각이 몇 쌍이에요? 라는 말이 이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가 만약에 n개일 때요. n 곱하기 n-1 하시면 막꼭지각의 쌍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직선이 두 개가 만나고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1에서 막꼭지각 두 쌍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났어.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면 직선이 세 개니까 3 곱하기 2 해서 몇 쌍이다? 6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풀 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수직과 수선을 일단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수직이라는 거는 어쨌든 두 직선이 90도로 만나는 걸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선이라는 거는 뭐냐? 수직이 되어주고 있는 그 선을 바로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직선이 만나. 그래서 만날 때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교각이 직각이면 우리는 얘네들이 직교한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직교가 수직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각이 직각일 때 바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 지금 A와 B를 지나쳤으니까 얘 직선이죠. 얘도 직선이죠. 이 직선 A, B와 직선 C, D가 직교한다? 이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직교한다는 이 교각, 이 기호가 이렇게 되고요. 수직과 수선, 두 직선이 직교할 때 얘네들이 직교할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고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교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직선은 얘한테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선이라서 수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얘한테는 수선, 얘도 얘한테는 수선, 서로가 서로한테 수선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직선 AB의 수선을 얘기해줘 라고 하면 직선 CD를 말하시면 되고, 직선 CD의 수선을 얘기해줘 라고 하면 직선 AB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수직이고 수직이면서 이 선을 이등분해줘. AM과 BM이 같아. 그럼 이 L은 이 A, B의 뭐다? 수직 이등분선이다. 근데 조건이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려면 A랑 직선 A, B랑 이 L이랑 수직이어야 하고, 또 하나 이등분까지 돼야 하므로 AM이랑 BM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까지 두 가지 조건이 모두가 있어야지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선의 발 기억하세요. 발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수선의 발, 내가 수직으로 내려 그었어. 그때 그 점, 이 직선과 내가 여기서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려 그었어. 내려 그었을 때 이 교점 있죠. 얘를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선의 발이 뭐예요? 해서 막 직선 쓰는 사람들 있어. 절대 안 돼. 내가 내려 그었어. 그었을 때 그 직선과의 교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이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되게 무수히 많은 선들을 막 그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수학에서 약속을 한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직선, 수직인 사이의 거리만 우리가 얘네 점과 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내린 거지. 그러면 여기는 7, 뭐 여기 5, 여기 6 막 이런 센티미터 나와 있어. 이 점 P와 이 직선 AB 사이의 거리 좀 구해줘 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7, 5, 6 뭐 이런 것 중에 뭐야? 수직인 이 거리 바로 5cm예요 라고 답을 해주셔야 하고, 또 수선의 발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수선으로 내려 그었어. 바로 여기 이 점. 뭐 문제에서는 뭐 H라고 나오면 이 점 H가 바로 수선의 발이 된다. 그래서 수선의 발이 어떤 것까지 누군지까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 풀다가 이제 자 보세요. 사각형이 있어.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A, B, C, D 놓고 여기는 9cm, 여기는 4cm, 여기는 5cm, 여기는 6cm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 돼 있거든요. 문제에서 점 A와 선분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했어. 점 A? 점 A는 얘인데 BC 사이의 거리? 그러면 여기 수직인 거리 아니야? 수직인 거리는 얘랑 같죠. 그래서 4이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점 D와 BC의 수선의 발, 수선 내려 그었어? 수선의 발 누구야? 이 점 C다. 이렇게까지 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 했고 이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게요. 자, 67번 문제예요.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오각 기둥에서 면의 개수를 A, 교점의 개수를 B, 교선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이렇게 평면들로만 둘러싸인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랑 같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랑 같다. 자, 일단 오각 기둥은요, 면이 5개, 옆면이 5개, 밑면이 2개니까 A는 7이 됩니다. A는 7이고요. 교점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랑 같아서 위아래 5개씩 있어서 10개.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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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세 쌍 있어서 15개.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바로 구해주시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7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서 세 점 ABC가 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선분 AB와 선분 BA, A에서 B까지고 B에서 A까지입니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자, 선분 AC와 BC라고 했어요. AC와 BC, AC와 BC 다르죠. 자, 직선 AC. 한 직선에 무수히 많은 점이 막 있어도 직선은 오직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직선 AC, 직선 BC, 직선 AC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직선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알파벳이 바뀌어도요, 여기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반직선 갑니다. 일단 반직선. 그림을 보지 않아도 일단 얘는 틀렸다고 해야 돼요. 왜요? 반직선 선생님 뭐가 같다고 했죠? 시방, 시작점,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시작점 자체가 이미 지금 틀려먹었어. 얘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 얘는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 달라. 그래서 안 돼. 5번 갈게요. 자, 5번. 마찬가지로 얘도 안 돼라고 해야 돼요. 왜요? 뭐가 달라? 시작점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직선 BC와 반직선 BC 다르죠? 그래서 얘도 안 된다. 정답은 1번,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74번도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줄게요. 그런데 이 공식은요, 여러분들 언제 쓸 수 있냐면 어느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 자, 보시면요. 얘가 지금 점이 5개예요. 그러면 직선은 우리가
직선 AB, A로 시작하는 애, AB, 직선 AC, 직선 AD, 직선 A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4개가 나오니까 B도 4개가 나올 거고 C도 4개가 나올 거고 맞죠? D도 E도 다 4개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A, B, C, D, E 모두 4개씩 나오니까 5 곱하기 4 이해되세요? 여기서도 A, C, D, E, A, B, D, E D에서도 A, B 다 나오겠죠. E에서도 4가지씩 나오니까 5 곱하기 4에서 몇이야? 20이야. 그런데 직선은 AB랑 BA랑 어때? 같아. 직선은 AC랑 CA랑 어때? 같아. 이렇게 2개씩 겹칩니다. 그래서 나누기 뭐 하시면 돼요?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누기 2는 10. 그런데요, 반직선은요,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똑같이 20개 나와. 하지만 얘는 나눠주면 안 돼요. 왜 안 돼?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다르잖아.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서 얘는 그냥 곱하면 끝. 선분은요, 나눠줘야죠. 왜? 선분 AB랑 B랑 BA랑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이러면 직선은 n 곱하기 n-1 나누기 2 얘도 선분도 하지만 반직선은 아까 막꼭지가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죠. 반직선은 그냥 n 곱하기 n-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한 직선상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 A, B, C, D 이거 절대 이 공식 못 씁니다. 아시겠죠? 이런 애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천천히 잘 구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의 개수 구하시면 되고요. 자, 아 그러면 또 이제 내가 하나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답 베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문제 만든 거예요. B, C, D, E. 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직선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직선은 이제 A에서 시작하는 애들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AB, AC, AD, AE, A로 시작하는 애들 4개가 나와요. 자, 그럼 B로 갑니다. B는요. BA가요. 이미 AB랑 똑같으니까 알파벳이 돌아가는 거는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순서대로 했을 때 BA로 가는 애들은 직선은 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BA 할 필요 없고 BC 이거 안 했죠 우리. A, B, A, C, A, D, A만 했지. BC B는 한 개가 있어요. 그럼 C로 갈까요? C 어차피 알파벳 돌아가면 안 된다 했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파벳이 CA도 안 돼. 그럼 C, D도 안 되는 게 이미 이 직선을 하나 했지. 그럼 직선은 이게 끝이에요. 다른 건 다 겹쳐. 이해가 되시죠? 반직선. 반직선의 개수는 다 구하셔야 됩니다. 자, A. A에서 출발하는 애들 다 돼. 하나, 둘, 셋, 넷, 4개. 그 다음에 B에서 시작하는 애 갈까요? 반직선 BA 하나, BC. 근데 BC는 또 BD, BE가 다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B로 시작하는 애 하나, 둘밖에 없어요. 자, 그럼 C 갈까요? C는 CA 달라. CB 달라. CE 이것도 달라. 얘는 하나, 둘, 셋이 나와요. 근데 CD랑 CE랑 같으니까 하나 취급하셔서 총 3개가 나온다. D 갈까요? D도 마찬가지야. DA 하나, 둘, 셋. E 갈까요? 하나, 둘. 이렇게 다 더한 게 뭐야? 5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14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분 구하고 갈게요. 자, 선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할게요. 자, A에서 시작하는 AB, AC, AD, AE. 일단은 A로 시작하는 4개가 똑같이 나왔어요. 자, B 갈게요. BA, AB랑 겹쳐요. 돌아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BC,
근데 BC랑 또 BD랑 또 달라. B2랑 또 달라. 그래서 얘네는 B로 시작하는 애가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참 C로 시작하는 애. 하나, CB 안 돼. 알파벳을 돌아가면 겹쳐요. BC 했잖아. 그럼 CB 안 돼. 알았지? 그래서 CD, C2만 하면 돼. 그래서 선분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D는 뭘까요? 돌아가는 거 다 겹치고요. D2. E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다 겹쳐. 돌아가는 건 안 돼. 알았지? 이거를 다 합하면 선분의 개수까지 나옵니다. 비슷한 문제 이제 76부터 78까지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꼼꼼하게 글씨 잘 써서 구해주세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요, A, B의 중점이래요. A, B의 중점이라고 하면 얘랑 길이가 같구나. 그 다음에 N은 MB의 중점이래요. 그럼 얘랑 같구나. 그러면 자, 얘가 4개가 있는 게 전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갈게요. A, B는 NP에 몇 배야? NB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4NP가 맞는 거고요. AM은 MN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3번 MN은 AB에 하나, 둘, 셋, 넷 개, 1개니까 4분의 1이죠. 4번은 AN은 NB의 몇 배다? NB가 3개 있는 거 맞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5번 갈게요. AN은 AB의 하나, 둘, 셋, 4개 중에 3개니까 4분의 3이에요. 이렇게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라고 했어요. 점 M은 A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 AM은 6이 될 거고요. MN도 6이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또 N은 MB의 중점이다. MB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고 얘도 3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AN의 길이 구해주세요. 6 더하기 3이어서 답은 9cm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문제를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도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각도 가시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먼저 평각이 보이시죠, 눈에? 그래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180도구나. 즉 x 플러스 10 플러스 90 플러스 4x가 180이야. 그러면 4x랑 x 플러스 10 더했을 때 90도가 돼야 돼요. 5x 플러스 10이 90이어야 하고요. 5x는 80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그럼 x는 5,1,5에 16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P 대 COD는 몇 대 몇이래? 3대 1이래. 그럼 난 얘 x로 가. 그럼 얘는 3대 1이니까 3x로 가시면 됩니다. 곱하기 3배 하셔서. 그럼 3x, 80, x 다 더해서 4x 플러스 80은 평각이니까 몇 도야? 180도야.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4x는 몇 도야? 100도야. 그럼 x는 몇이야? 25야. x가 25인데 우리가 구할 거는 BOD의 크기입니다. 25에다가 80을 더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05도입니다. 해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AOB는 BOC의 몇 배다? 2배다. 그래서 여기를 2의 2로.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 각을 포함하는지 따로인지를 보셔야 돼. 얘가 얘의 2배가 얘입니다. 그리고 DOE. 얘는 또 얘의 2배다. 그럼 얘가 B면
얘는 2B구나. 그러면 BOD는 A 플러스 B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전체를 보시면 3A랑 3B랑 더해서 180도야 이거고요. A랑 B랑 더해서 60도야 이거고요. 아 그러면 BOD의 크기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 그냥 60도야 끝.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 거 갈게요. 자, 100번 문제 맞죠? 지금 100번 가시면 x 빼기 y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막곡지각을 이용해서 맞나? 여기 보여요? 50 더하기 90, 140. 140이 3x 빼기 10과 같다. 3x는 150. x는 몇이다? 50이다. 자, x가 50인 거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50을 집어넣으면 5, 3, 15. 150에 10을 빼서 여기가 140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옆에인 180도에서 140을 뺀 y 플러스 15는 40입니다까지 구할 수 있고 y는 35, 20 맞나? 25도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x는 50이고 y는 25니까 둘을 빼셔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개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막곡지각은 모두 몇 쌍이에요? 라고 했을 때 자, 직선이 몇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만 하면 나온다고 얘기했죠. 몇 쌍이다? 6쌍이다. 한 직선이 x개면 x 곱하기 x-1이 바로 막곡지각의 쌍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07번 갈게요. 107번 가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문제 하나하나 다 1번부터 5번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A, B와 C, D는 수직이니까 직교한다 맞다. 교각이 직각인 거. 두 직선이 만났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하고요. 그 교각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면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맞죠? AHC는 90도 맞죠? 직선 CD는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라고 했거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수직이등분선이 되려면 얘네들이 90도인 거는 기본으로 얘와 얘가 H가 중점이 돼줘야 돼. 그런데 맞죠? 둘의 길이 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점 C와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수직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왜냐면 여기가 같아야 돼, 길이가. 얘가 수직이등분선이 되려면. 그래서 근데 얘와 같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요. 이 수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분 CH의 길이와 같죠.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여기 수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CH랑 같죠. 그래서 CH의 길이와 같다. 그 다음 점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 참 점 A에서 CD에 수선을 내렸어. 그 내렸을 때 생기는 그 교점 바로 H,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을 다 열심히 푸셔서 이제 해매틱 검사 맞고 오답 테스트까지 보시면 끝입니다. 수고하셨어요.